혈압약을 매일 아침 드시고 계신가요? 그런데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머리가 묵직하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최태현 박사입니다. 심장내과 전문의로 20년 넘게 진료해 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취침 전에 마실 수 있는 특별한 음료 하나를 소개하려 합니다. 단 2가지 재료로 만들 수 있고 준비 시간은 10초면 충분합니다. 이 음료는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 혈압에 작용하는 2가지 완전히 다른 경로를 동시에 공략합니다. 하나의 재료에서 최대 7포인트, 다른 재료에서 3to 4포인트, 합쳐서 하룻밤 사이에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바로 그 음료를 알려드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재료만 적어두고 이유를 모른 채 마신다면 여러분은 이 음료가 왜 효과적인지, 언제 마셔야 하는지, 어떤 형태의 재료를 선택해야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형태의 마그네슘을 선택하면 혈압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밤새 화장실을 들락날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집안에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음료의 효과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4가지 방해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약장 안에 하나, 식료품 창고 안에 하나, 주방 조리대 위에 하나,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침대 옆 탁자 위에 하나. 이것들을 먼저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음료도 여러분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여러분의 몸속에서 지금 이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잠든 사이에 여러분의 혈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하고 나면 다시는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잠자리에 들 수 없을 것입니다. 먼저 한 분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준혁 씨는 68세 은퇴한 건축가였습니다. 서울에서 40년 가까이 설계 일을 해온 분으로 자를 대지 않고도 자를 댄 것처럼 고든 선을 그릴 수 있었던 손의 소유자였습니다. 6년 전 고혈압 진단을 받은 그는 담당 의사의 처방에 따라 매일 아침 암로디핀 하나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마다 진행되는 검진에서 오후 2시에 측정한 혈압은 항상 118, 80이었고 담당 의사는 매번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교과서적인 수치입니다. 계속 이렇게 유지하세요. 박준혁 씨는 의사의 말대로 했습니다. 저녁마다 개와 함께 산책했고 나트륨 섭취를 줄였으며 처방된 약을 빠짐없이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알지 못했던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밤 9시 그는 오래된 무릎 통증을 달래기 위해 이부프로펜 600mg를 복용하고 긴장을 풀기 위해 위스키 2잔을 마셨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온 루틴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가 심하게 코를 곤다고 했습니다. 너무 심해서 가끔은 다른 방에서 자야 할 정도였습니다. 박준혁 씨는 그냥 나이 들면서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자정부터 새벽 5시 사이에 자신의 혈압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였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그의 동맥 안에서 매일 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킬 수 있었던 음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음료는 아직입니다. 왜 그것이 중요한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야간 혈압 강화, 즉 야간 디핑에 대해 아시나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박준혁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잠들면 몸은 기혈을 바꿉니다. 낮 동안에는 교감신경계가 주도권을 쥡니다. 이것이 바로 투쟁 도피 반응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여러분을 각성 상태로 유지하고 혈관을 약간 수축시키며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혈압을 높여둡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부교감신경계가 주도권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휴식 소화 시스템입니다. 심박수가 느려지고 호흡이 깊어지며 혈압은 자연스럽게 떨어져야 합니다. 이 야간 혈압 강화를 야간 디핑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수면 중 혈압이 10과 20% 낮아집니다. 낮 혈압이 130, 80이라면 밤에는 110, 65 정도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이 강화는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생리적 과정입니다. 심장은 그 8시간의 휴식이 필요합니다. 신장은 압력이 낮아진 환경에서 스스로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혈관벽은 하루 동안 받은 스트레스로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가장 낮은 혈압은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나타납니다. 그 시간이 바로 몸이 가장 깊이 자기 자신을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수백만 명의 노인들에게는 이 과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후 2시에 130, 80, 새벽 2시에도 130, 80, 휴식도 없고 회복도 없고 재충전도 없습니다. 이것을 비디퍼 현상이라고 합니다. 고혈압을 가진 노인의 약 50%가 비디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비디퍼라면 여러분의 심장은 단 한 번도 쉬지 못합니다. 신장은 단 한순간도 압력에서 해방되지 못합니다. 혈관은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365일 내내 공격받고 있습니다.
유럽 심장학 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비디퍼는 정상적으로 혈압이 떨어지는 사람에 비해 심혈관 사망 위험이 300% 높습니다. 300%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아무 증상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는 동안 조용히 모든 일이 벌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조금 피곤하고 뒷머리가 약간 묵직한 느낌이 들 뿐입니다. 그것이 그냥 나이 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무의식 상태에 있는 동안 동맥이 서서히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노인의 약 11.5%는 야간에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라갑니다. 이것을 역전 디핑 또는 리버스 디핑이라고 합니다. 이 현상은 가장 위험한 혈압 패턴입니다. 리버스 디퍼는 대부분 진단받지 못한 수면 무호흡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1시간에 30, 50번씩 숨이 멈출 때마다 몸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아드레날린이 혈액 속으로 쏟아지고 심박수가 치솟고 혈압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밤새 이 과정이 반복됩니다. 리버스 디핑은 수면 중 발생하는 뇌졸중의 가장 강력한 예측 인자입니다. 이제 아침 급등 현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 몸은 깨어날 준비를 시작합니다.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며 혈관을 조이는 수용체들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혈압이 빠르게 그것도 매우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 급등이며 대부분의 심근경색과 뇌졸중이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에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디퍼라면 아침 급등이 안전한 기저치에서 시작됩니다. 야간 혈압이 110이었다면 급등해도 125, 130 정도입니다. 혈관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비디퍼라면 야간 혈압이 이미 140인 상태에서 급등이 시작됩니다. 눈도 뜨기 전에 170, 18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리버스 디퍼라면 190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혈관 내 플라크가 파열되는 순간입니다. 혈전이 형성되는 순간입니다. 뇌졸중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박준혁 씨는 리버스 디퍼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매일 밤 마시는 위스키는 처음 2시간 동안은 혈관을 확장시켜 편안한 느낌을 줬습니다. 하지만 새벽 2시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그의 몸은 강력한 반동을 경험했습니다. 교감신경계가 폭발적으로 활성화되고 심박수가 치솟고 혈압이 급등했습니다. 이부프로펜은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소염 진통제는 신장의 COX 효소를 차단합니다. 이 효소들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 효소가 차단되면 신장은 나트륨과 수분을 공격적으로 붙잡아둡니다. 혈액량이 늘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아내가 걱정하던 코골이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었습니다. 기도가 막힐 때마다 산소가 떨어지고 몸이 공황 상태에 빠지고 아드레날린이 쏟아졌습니다. 오후 2시의 혈압은 128, 82였습니다. 새벽 3시의 혈압은 아마 165, 100 혹은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2월 17일 새벽 4시 30분 아침 급등이 찾아왔습니다. 혈압이 106호에서 195, 125로 치솟았습니다. 중대 뇌동맥 안에 불안정한 플라크가 그 압력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파열되었습니다. 즉각적으로 혈전이 형성되었습니다. 뇌 좌측으로 가는 혈류가 멈췄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뒤척이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처음엔 악몽을 꾸는 줄 알았습니다. 램프를 켰을 때 그의 얼굴 오른쪽이 아래로 처져 있었습니다. 오른팔은 매트리스 위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입을 벌리고 뭔가 말하려 했지만 단어가 아닌 소리만 나왔습니다. 그녀는 119에 전화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8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빨랐지만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준혁 씨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뇌졸중은 그에게서 되돌릴 수 없는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40년간 아름다운 건물을 설계했던 오른손의 정밀한 운동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펜을 잡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없습니다. 셔츠 단추를 잠글 수 없습니다. 신발끈을 묶을 수 없습니다. 아내가 매일 아침 그의 신발끈을 묶어줍니다. 왜 담당 의사는 야간 혈압을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대답은 단순하고 안타깝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오후 2시에 혈압을 측정하고 좋은 수치를 보면 조절됨이라고 기록합니다. 박준혁 씨의 역전 디핑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검사, 즉 24시간 활동 혈압 모니터링은 한 번도 처방되지 않았습니다.
낫 수치가 괜찮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이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용 혈압계를 준비하세요. 새벽 3시에 알람을 맞추세요. 그 시간에 혈압을 재보세요. 만약 낫보다 높다면 여러분도 비디퍼입니다. 그리고 이 음료가 필요합니다. 이제 드디어 음료를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준비하셨나요? 여러분이 기다리던 바로 그것입니다. 두 가지 재료, 두 가지 완전히 다른 경로, 하나의 강력한 효과. 첫 번째 재료는 몽모랑시 타트 체리 주스입니다. 일반 체리 주스가 아닙니다. 체리 칵테일도 아닙니다. 반드시 몽모랑시 타트 체리, 학명으로 피르누 체라수셔야 합니다. 이 구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몽모랑시 타트 체리는 자연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식물성 멜라토닌을 함유한 식품 중 하나입니다. 아마 멜라토닌을 수면 보조제로만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알약 속 멜라토닌은 합성 물질입니다. 타트 체리 속 멜라토닌은 자연 그대로이고 생체 이용률이 높으며 그 효과를 더욱 강화하는 다른 화합물들과 함께 패키지되어 있습니다. 취침 약 1시간 전에 타트 체리 주스를 마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연 멜라토닌이 소화관을 통해 흡수되어 혈류로 들어갑니다. 약 45분 후 그것은 뇌로 이동합니다. 여러분의 뇌 속 생체 시계, 수면과 각성을 조절하는 핵심 부위에 도달합니다. 멜라토닌이 이 생체 시계에 도달하면 척수를 따라 신호가 내려갑니다. 그 신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긴장을 풀어라, 싸움을 멈춰라, 이제 쉴 시간이다. 하루 종일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높이는 스트레스 화학 물질들이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혈관을 수축시키는 신호가 사라집니다. 혈관은 확장됩니다. 혈압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몸이 야간 디핑을 달성하는 방식입니다. 타트 체리 주스 속 멜라토닌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 멜라토닌 생산이 줄어들었더라도 이 과정이 일어나도록 강제합니다. 미국 임상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초기 고혈압 남성들에게 몽모랑시 타트 체리 농축액 60ml를 단회 투여했습니다. 위약 대비 최고 수축기 혈압 감소 7포인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입니다. 체리 주스 하나로 7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재료는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입니다. 산화 마그네슘이 아닙니다. 구연산 마그네슘도 아닙니다. 반드시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이어야 합니다. 마그네슘은 자연의 칼슘 채널 차단제입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혈관 주변의 평활근 세포가 수축하려면 칼슘이 필요합니다. 칼슘은 전압, 개폐, 칼슘 채널이라는 작은 통로를 통해 세포 안으로 들어옵니다. 충분한 칼슘이 들어오면 근섬유들이 서로 당겨지고 짧아집니다.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암로디핀 같은 칼슘 채널 차단제 계열 약물은 이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작동합니다. 칼슘이 들어오지 못하면 근육이 수축할 수 없고 혈관은 이완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마그네슘은 같은 일을 자연적으로 합니다. 마그네슘 이온은 칼슘과 같은 통로를 두고 경쟁합니다. 혈액 속에 마그네슘이 충분하면 이 이온들이 물리적으로 칼슘이 평활근 세포로 들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통로가 점령당해 있으니 칼슘이 통과할 수 없습니다. 칼슘 유입이 없으면 수축도 없습니다. 혈관은 밤새 이완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고혈압 학술지에 발표된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22개 임상시험의 메타 분석 결과 마그네슘 보충은 수축기 혈압을 3, 4포인트, 이왕이 혈압을 2, 3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4포인트만으로는 부족해 보이시나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것을 단독으로 복용하는 게 아닙니다. 타트 체리 주스와 함께 복용하는 것입니다. 타트 체리 주스는 뇌에서 나오는 노르에피네프린 신호를 차단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세포에서의 칼슘 반응을 차단합니다. 두 방향에서 동시에 공략하는 것입니다. 지휘 본부와 일선 병사 모두를 동시에. 그리고 타트 체리 주스는 한 가지를 더 합니다.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 혈관 내벽이 더 많은 산화질소를 생산하도록 자극합니다. 산화질소는 동맥에게 이완하라고 말하는 가스입니다. 더 많은 산화질소, 더 많은 이완, 더 낮은 혈압입니다. 둘째, 그 산화질소를 보호합니다. 혈액 속에는 산화질소가 제 역할을 하기 전에 파괴하는 분자들이 가득합니다. 안토시아닌은 이 파괴자들을 중화시킵니다. 산화질소가 더 오래, 더 강하게 작동하도록 보호합니다.
결국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 타트 체리 주스는 몸이 자체적인 혈압 강화 물질을 더 많이 만들도록 돕고 그것이 파괴되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이 효과는 음료를 마신 후 약 45분 60분 후에 시작됩니다. 2-3시간 후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깊은 수면 단계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6-8시간 지속됩니다. 야간 전체를 커버하고 아침 급등까지 완화합니다. 이제 방해 요소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를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료를 마셔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방해 요소 1번, 약장 안에 있는 것, 지금 당장 약장을 열어보세요.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계열의 소염 진통제가 있습니까? 저녁 식사 후에 무릎 통증이나 허리 통증, 관절 통증으로 이런 약을 드시고 있다면 밤새 혈압을 높은 상태로 고정시키고 계신 겁니다. 소염 진통제는 신장의 COX1, COX2 효소를 차단합니다. 이 효소들은 나트륨과 수분 균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스타글란딘을 만듭니다. 이 효소가 차단되면 신장은 극도로 나트륨을 붙잡아두는 상태가 됩니다. 나트륨이 몸에 남고 수분이 따라오고 혈액량이 늘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소염 진통제는 야간 디핑을 막을 뿐 아니라 수축기 혈압을 자체적으로 3-5포인트 올릴 수 있습니다. 박준혁 씨가 매일 밤 복용하던 이부프로펜 600mg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통증을 줄여준다고 생각했지만 뇌졸중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녁에 통증 완화가 필요하다면 담당 의사와 상담해 아세트아미노펜 계열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 보세요. 혈관에 같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방해 요소 2번. 식료품 창고 안에 있는 것, 어젯밤 저녁 8시에 무엇을 드셨나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과자, 짠 스낵, 크래커를 드셨나요? 그렇다면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혈류에 나트륨을 대량으로 쏟아부은 것입니다. 누운 자세에서는 신장이 나트륨을 빠르게 배출할 수 없습니다. 나트륨이 혈관 안에 머무르고 수분이 따라오고 혈액량이 늘고 혈압은 밤새 높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저녁 식사 후 대량의 나트륨 섭취는 야간 디핑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간식이 꼭 필요하다면 소금을 첨가하지 않은 호두 한 줌을 드세요. 나트륨을 상쇄하는 칼륨, 포만감을 주는 건강한 지방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오후 7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것입니다. 방해 요소 3번. 주방 조리대 위에 있는 것, 잠자리에 들기 전 한 잔의 와인, 위스키 한 모금, 맥주 한 캔. 알코올은 양면적인 함정입니다. 마신 후 첫 2시간은 혈관을 확장시켜 기분이 좋아집니다. 혈압이 약간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 전 한 잔은 해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새벽 2시경 간이 알코올을 분해하면서 몸은 강력한 교감신경 반동을 경험합니다. 심박수가 치솟고 아드레날린이 쏟아지고 혈관이 강하게 수축합니다. 이 반동은 혈압이 가장 낮아야 할 바로 그 순간에 찾아옵니다. 디핑 대신 급등이 일어납니다. 혈압이 제대로 떨어지길 원하신다면 오후 6시 이후에는 알코올을 피하세요. 위스키 대신 타트 체리 음료로 바꾸세요. 방해 요소 4번. 지금 침대 옆 탁자 위에 있는 것, 스마트폰, 태블릿, 텔레비전. 화면에서 나오는 청색광이 망막을 통해 들어오면 뇌의 송과샘이 멜라토닌을 만드는 것을 직접 억제합니다. 멜라토닌이 없으면 교감신경계 철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경계가 경계태세를 해제하라는 신호를 받지 못합니다. 혈관은 이완하라는 신호를 받지 못합니다. 타트 체리 주스를 마셨어도 눈을 감는 순간까지 화면을 보고 있다면 스스로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취침 1시간 전에 조명을 어둡게 하세요. 화면을 끄세요. 어둠이 뇌에 쉴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도록 하세요. 이때 강력한 상승 효과가 나타납니다. 어둠이 자연 멜라토닌 생산을 자극하고 타트 체리 주스가 그 위에 더 많은 멜라토닌을 추가합니다. 결합된 신호는 압도적입니다. 교감신경계는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정확한 레시피와 저녁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입니다. 100% 몽모랑씨 타트체리 농축액 한 병, 타트체리 칵테일이나 혼합 음료가 아닙니다. 성분표에 타트체리 주스 또는 타트체리 농축액 외에 사과 주스, 포도 주스 또는 액상과당이 적혀 있다면 내려놓으세요. 그 당분은 밤새 인슐린 수치를 높여 신장이 나트륨을 붙잡아 두도록 만듭니다. 효과가 사라집니다.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 파우더 한 통, 산화 마그네슘은 절대 안 됩니다.
약국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저렴한 제품이지만 흡수율이 극히 낮습니다. 흡수되는 일부마저도 장으로 직행해 설사를 유발합니다. 산화 마그네슘을 자기 전에 복용하면 혈압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밤새 복통으로 화장실을 들락날락하게 됩니다.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은 아미노산 글리신과 결합되어 있어 천천히 완전하게 부드럽게 흡수됩니다. 위장 장애 없이. 그리고 글리신 자체가 뇌의 진정 효과를 발휘해 멜라토닌의 수면 촉진 효과를 강화합니다. 준비 방법입니다. 차갑거나 상온의 물 180ml를 컵에 따르세요. 뜨거운 물은 사용하지 마세요. 열이 식물성 멜라토닌과 안토시아닌을 분해합니다. 타트체리 농축액 2큰술, 약 30ml를 넣으세요. 농축액이 아닌 일반 주스를 사용한다면 물 대신 주스 240ml를 사용하세요. 원소 마그네슘 기준 300mg의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을 넣으세요.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일부 제품은 화합물 전체 무게를 표기하고 원소 마그네슘 양을 따로 표기합니다. 원소 마그네슘 300mg이 필요합니다. 파우더가 완전히 녹을 때까지 잘 저으세요. 잠들기 45분 60분 전에 마시세요. 음식과 함께 드시지 마세요. 공복 상태에서 식물성 멜라토닌이 혈류의 장벽을 더 빠르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저녁 루틴입니다. 오후 7시. 식사 종료 오후 8시, 알코올 중단, 소염진 통제 중단, 통증이 있다면 아세트아미노펜 계열로 대체, 오후 9시, 음료 준비, 집 안조명을 어둡게, 화면 끄기, 오후 9시 15분, 음료를 천천히 마시기, 오후 10시, 취침, 2큰술 파우더 1스쿱, 10초 저으면 끝납니다. 어차피 잠은 자야 합니다. 달라지는 것은 잠든 동안 여러분의 몸속 화학 작용뿐입니다. 이번에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음료로 삶이 바뀐 분의 이야기입니다. 정수아 씨는 64세 은퇴한 응급실 간호사였습니다. 30년간 야간 근무를 하다 보니 생체 리듬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은퇴 후에도 몸은 언제 자고 언제 깨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뒷머리가 둔하게 욱신거렸습니다. 오후 오법 시에는 TV를 보다 잠들었고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는 깨어 있다가 다시 오전 유법 시에 일어나면 전혀 잔 것 같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로사르탄을 복용하고 있었음에도 낮 혈압은 145/90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뇨제를 추가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정수아 씨는 3, 4, 5가지 혈압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정용 혈압계를 구해 침대 옆에 뒀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다가 충동적으로 혈압을 재봤습니다. 새벽 3시 155/95, 낮보다 높은 수치였습니다. 가장 낮아야 할 시간에. 정수아 씨는 자신이 비디퍼라는 것을 그것도 직접 측정한 증거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타트 체리 주스에 관한 연구들을 찾았습니다. 마그네슘의 칼슘 채널 차단 메커니즘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2가지를 바꿨습니다. 첫째, 저녁 8시에 먹던 짠 과자를 끊었습니다. 매일 밤 텔레비전 앞에서 얼마나 많은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었는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둘째, 취침 음료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9시 몽모랑시 타트 체리 농축액 2큰술과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 300mg을 차가운 물에 타서 마셨습니다. 첫째 주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 화장실 방문이 멈췄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간 혈압이 높으면 신장이 공격을 받습니다. 신장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압력 나트리우레시스라는 기전을 통해 수분을 내보내려 합니다. 야간 고혈압이 있는 많은 분들이 밤새 여러 번 화장실을 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정수아 씨의 야간 혈압이 떨어지자 신장이 공황 상태에서 벗어났습니다. 수분을 내보내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 내리 잠을 잤습니다. 둘째 주 다시 새벽 3시에 혈압을 쟀습니다. 138/85. 여전히 높지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셋째 주 아침 두통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달고 살아서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두통이었습니다. 그것은 나이 탓이 아니었습니다. 야간 고혈압에 반응하는 뇌의 신호였습니다. 한 달 후 기상 직후 커피를 마시기 전 움직이기 전에 측정한 아침 혈압이 118/75로 안정됐습니다. 8주간의 아침 혈압 기록을 담당 의사에게 가져갔습니다. 모두 수축기 115, 25 사이였습니다. 의사는 수치를 보고 정수아 씨를 보고 물었습니다. 무엇을 바꾸셨나요? 로사르탄 용량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정수아 씨는 지금도 그 절반 용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침 혈압은 115, 1, 20 사이에서 유지됩니다. 두통은 사라졌습니다. 피로도 사라졌습니다. 밤새 잠을 잡니다. 그녀의 말을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드디어 다시 제 자신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이 품고 계실 의문들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문, 자기 전에 뭔가를 마시면 밤새 화장실에 가야 하지 않나요? 두 번째 의문, 저는 이미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요. 잘하고 계십니다. 이 음료는 약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이 완전히 커버할 수 없는 8시간을 보호합니다. 대부분의 혈압약은 아침에 복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오후에 최고 효과에 달합니다. 새벽 3시가 되면 효과가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어도 야간 혈압이 높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음료가 그 공백을 채웁니다. 야간 디핑을 강제하고 아침 급등을 완화합니다. 약과 함께 작용하는 것이지 반대로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 수치가 일관되게 낮아진다면 기록을 담당 의사에게 보여주세요. 약 용량을 줄일 수 있을지 상담하세요. 목표는 약을 더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덜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문, 타트 체리 주스에 당분이 너무 많지 않나요? 농축액 2큰 술에는 약 15개 천연 탄수화물이 들어 있습니다. 사과 반 개의 당분입니다. 오렌지 주스 한 잔이나 시리얼 한 그릇과는 전혀 다릅니다. 마그네슘은 실제로 혈당 대사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슐린 민감성이 자연적으로 높고 몸이 8시간의 공복을 준비하는 시점입니다. 15개 천연 과일 탄수화물은 조절되지 않는 야간 고혈압이 신장, 심장, 뇌에 가하는 손상에 비하면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안전합니다. 네 번째 의문, 의사 선생님이 야간 혈압에 대해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요. 담당 의사는 진료 시간 15분 안에 활력 징후를 확인하고 약을 검토하고 여러분의 증상을 듣고 모든 것을 기록해야 합니다. 오후 2시에 한 번 혈압을 잽니다. 목표치 130 아래면 조절됨이라고 기록합니다. 24시간 활동 혈압 모니터링을 처방하는 것은 추가 시간, 추가 서류, 추가 사후 조치가 필요합니다. 의사가 이것을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테스트를 용이하게 만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용 혈압계를 구하세요. 새벽 3시에 알람을 맞추세요. 한 번만 측정해 보세요. 낮보다 높다면 비디퍼이시고 이 음료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의문, 음료 하나가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나요? 의심스러우신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너무 단순해 보이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이야 시간치료 임상시험은 19,000명 이상의 환자를 추적했습니다. 연구 결과 혈압약 복용 시간을 아침에서 취침 전으로 바꾸는 것만으로 심혈관 사망 위험이 45% 감소했습니다. 45%입니다. 같은 약을, 같은 용량을 복용 시간만 바꿔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야간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에 무엇을 몸에 넣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미국 임상영양학회지에 문서화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표적화된 식물성 멜라토닌을 사용하여 뇌에서의 노르에피네프린 연쇄 반응을 차단하는 동시에 혈관 평활근에서 칼슘 채널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두 경로, 하나의 음료, 매일 밤. 시간이 지나면서 만성적 효과가 쌓입니다. 체리 주스의 안토시아닌이 ENOS 효소를 상향 조절합니다. 혈관 내피가 스스로 더 많은 산화질소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혈관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급성 효과는 더 안전한 밤을 만들어줍니다. 만성 효과는 더 건강한 혈관을 만들어줍니다. 두 재료, 세 가지 효과, 하나의 음료, 그리고 4가지 방해 요소, 신장을 수분 저류 상태로 가두는 소염 진통제, 혈액에 수분을 범람시키는 짠 음식, 새벽 2시에 시한 폭탄을 터뜨리는 알코올, 몸의 수면 신호를 차단하는 화면, 이것이 여러분의 완전한 취침 전 프로토콜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댓글에 한 가지만 남겨주세요. 새벽 3시에 혈압을 재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 또는 아니요. 잠든 동안 한 번도 혈압을 측정해 본 적이 없는 분이 얼마나 많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매일 밤 소염진 통제를 드시는 분, 잠자리 전 한 잔을 즐기시는 분, 이유 모를 아침 두통에 시달리시는 분, 그분들에게 이 내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다른 박준혁 씨를 막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취침 음료는 여러분이 잠든 8시간 동안 심장을 지키는 요새를 만들어줍니다. 야간 디핑을 강제하고 아침 급등을 완화하며 가장 위험한 야간 시간 동안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깨어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호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아침은 대부분의 심근경색과 뇌졸중이 발생하는 시간입니다.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 몸은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보호를 낮 시간까지 이어가기 위해 매일 아침 드셔야 할 7가지 특정 식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주나 몇 달이 아닙니다. 빠르게 작용하는 식품들입니다. 그중 하나는 90분 안에 효과가 나타납니다. 밤을 이 음료로 지키고 아침을 7가지 식품으로 지킨다면 24시간 보호막이 완성됩니다. 동맥이 회복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표시된 영상을 클릭하세요. 고혈압이 있다면 매일 아침 이 우도까지 식품을 드세요. 빠르게 수치를 낮추는 방법, 거기서 뵙겠습니다.